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사는 이름난 부자 영감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인심이 후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언제나 어려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며 덕을 쌓았기에 온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음 깊이 따르고 칭송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기심은 언제나 가장 밝은 곳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마련인지라 평온하던 이 집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우가 서서히 몰아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점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감은 원래 정직하고 올바른 상단과 거래를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조선 제일의 거상이었으나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악독한 경쟁 상단들의 교묘한 모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간악한 무리들은 거짓 문서를 꾸미고 관아의 탐관오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 영감이 나라의 물품을 빼돌려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영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썩어 빠진 관리들과 결탁한 악당들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의 진실된 목소리는 어두운 감옥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고 관군들이 들이닥쳐 영감의 모든 재산과 커다란 기와집 그리고 곳간에 가득 찬 곡식까지 모조리 압수해버리니 하루아침에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나라에서는 영감에게 죄인의 낙인을 찍고 가족조차 함께할 수 없는 험난하고 차가운 북쪽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를 가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고 집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덕으로 살아온 노인은 밧줄에 묶인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너져 내린 자신의 일평생을 바라보며 굵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하던 수많은 하인들과 식솔들은 관군이 들이닥치고 재산이 정몰되자마자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귀중품을 훔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치며 떨어뜨린 물건들과 부서진 가재도구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가족들을 지켜주던 튼튼한 대문은 흉물스럽게 뜯겨져 나간 난 바람만이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한때 웃음이 끊이지 않던 따뜻한 사랑채는 이제 누구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폐허로 변해버렸고 마을 사람들도 관아의 눈치를 보며 멀리서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평소 영감의 재산만 탐내며 호의호식하던 맏아들과 다른 며느리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조차 유배의 형벌이 자신들에게 미칠까봐 서둘러 짐을 싸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 노인인 아버지가 험한 유배길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자신들의 목숨과 남은 알량한 재물을 지키기 위해 밤을 틈타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매정했고 쓸쓸하게 남겨진 늙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삼켜야만 하는 처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텅 빈 마당에서 영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조용히 받아들이려 눈을 감았지만 그때 누군가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그 적막한 폐허 속에 유일하게 남아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집안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구박받던 뚱뚱하고 못생긴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거구의 몸집과 둔해 보이는 행동 때문에 형님들과 친척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남편마저 그녀를 부끄러워하며 일찍 떠나버려 과부가 된 채 집안의 탓은 일만 도맡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의 둥글고 푸짐한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심성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미련해서 도망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수군거렸지만 사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군들이 집을 부수고 하인들이 도망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묵묵히 부엌에 들어가 유백일에 필요한 마른 식량과 튼튼한 집신 그리고 시아버지를 덮어줄 두꺼운 소미불을 챙겼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벌벌 떨며 주저앉아 있는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노인의 앙상한 손을 굳게 맞잡으며 아버님 제가 모시고 갈 테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너는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험한 유배지에 가면 너도 굶어 죽을 것이니 어서 네 갈 길을 찾아 떠나라고 목이 맨 소리로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홀로 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곁에서 아버님의 건강을 지키고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망가다 말고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척들과 다른 며느리들은 미련한 뚱보가 기어이 자기 무덤을 파는구나 하며 코웃음을 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도 막내 며느리는 오직 눈앞에 가엾은 시아버지만을 바라보았고 정성스럽게 쌓은 보찜을 등에 짊어진 채 힘없는 노인을 부축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넓고 튼튼한 등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든든하게 버티는 바위산 같았고 절망에 빠진 영감에게는 그 어떤 아들보다도 더 의지가 되는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이자 따뜻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멀고 험난했으며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험준한 산마루를 넘고 차가운 강물을 건너야 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며칠을 걷기 힘든 험로였기에 늙고 병든 영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숨을 헐떡였지만 그때마다 막내 며느리는 자신의 커다란 몸으로 차가운 바람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언땅 위에 마른 풀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자신의 체온으로 시아버지의 차가운 발을 녹여주며 행여나 노인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밤새워 간호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서 추위를 피할 때 영감은 며느리가 건네주는 따뜻한 누룽지 끓인 물을 마시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귀한 너를 이 고생길로 끌어들였구나. 차라리 나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느냐며 영감이 가슴을 치며 자책하자 며느리는 노인의 굽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나약한 말씀은 거두십시오.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며 저는 아버님을 도와 다시 예전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 집안을 흉보는 자들에게 반드시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단순히 굶주림을 피하려는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조선 팔도의 상권을 다시 장악하고 진정한 거상으로 거듭나 원수들의 목줄을 쥐겠다는 거대하고 무서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둔탁한 외모 아래에 그토록 날카로운 통찰력과 비상한 상술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영감조차도 며느리의 깊은 눈동자 속에 타오르는 강렬한 의지를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위로에 영감은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고 이 고단한 유배길이 단순한 죽음의 길이 아님을 깨달으며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두 사람이 도착한 유배지는 이름조차 생소한 북쪽 끝의 척박한 마을이었고 온통 돌무더기와 모래바람만이 날리는 생명력이 메마른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배정해준 거처는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려 하늘이 보이고 흙벽이 무너져 내린 작고 초라한 오두막이었으며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내와 짐승의 배설물만이 가득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조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보찜을 내려놓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와 바닥을 닦고 무너진 흙벽을 지프로 메우며 씩씩하게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자 폐어갔던 오두막은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돌을 주워다 임시로 작은 부뚜막을 만들어 따뜻한 불씨를 피워 올렸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온기가 차가운 방안을 서서히 데워주자 영감은 그제야 긴장했던 몸을 눕히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며느리의 넓은 등에 대고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빙그레 웃으며 아버님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내일부터는 제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장터에 나가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여 반드시 따뜻한 쌀밥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라고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기도 전에 며느리는 산으로 올라가 눈을 비집고 돋아난 쌉싸름한 봄나물과 약초들을 바구니 가득 해어와 정성스럽게 다듬고 씻어 작은 꾸러미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나물 몇 줌이었지만 그녀는 과거 시아버지가 상단을 운영할 때 어깨너머로 배운 상술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솜씨를 기억해내며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뚱뚱한 몸 때문에 걷는 것이 남들보다 몇 배는 힘들고 숨이 찼지만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주의 빛과 같았습니다. 마을 장터에 도착한 며느리는 수줍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나무를 팔기 시작하며 특유의 넉살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외모의 커다란 여인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장터 사람들도 그녀의 구수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말솜씨와 싱싱하고 질 좋은 나물 상태에 반해 하나둘씩 모여들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나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재치 있는 농담과 따뜻한 덕담을 덤으로 얹어주며 순식간에 장터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무장해제 시켜버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녀가 가져간 바구니는 텅 비었고 대신 거친 손바닥에는 묵직한 엽전 몇 던과 시아버지에게 드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살 수 있는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새처럼 가벼웠고 가슴 속에는 이 작은 엽전들이 훗날 태산처럼 불어나 원수들을 짓밟고 가문을 되살릴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시아버지 앞에 차려 올리자 영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아버님의 눈물 한 방울이 훗날 그 악당들의 피눈물이 될 것이니 지금은 든든히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라며 숟가락을 직접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영감은 며느리의 말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기백과 지혜에 감탄하며 이 아이의 그릇이 내 아들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크고 깊었음을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깊이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초라한 오두막 안에는 비록 거친 외풍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나누는 끈끈한 정과 밥 한 그릇의 온기 덕분에 그 어떤 부잣집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작은 호롱불 아래서 낮에 번 엽전들을 조심스럽게 세어보며 내일 장터에서 무엇을 사고 팔지 그리고 어떻게 이윤을 남길지 머릿속으로 복잡한 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대받던 시간 속에서도 시아버지의 상거래 장부를 몰래 보며 익혔던 숫자의 흐름과 상단의 물류 이동 경로를 떠올리며 이 작고 척박한 마을에서도 틈새 시장을 찾아낼
국리를 거듭했습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지만 소금이 귀한 북쪽의 특성을 파악한 그녀는 산나물을 판 돈으로 집신을 엮어 팔고 그 돈을 다시 모아질 좋은 소금을 소량씩 떼다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몸집은 거친 노동과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오히려 큰 장점이 되었고,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긍정적인 성격은 척박한 유배지 환경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 커다란 여인이 유배 온 양반집 며느리라는데 어쩜 저리 힘도 장사고 싹싹한지 모르겠다며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그녀에게 여러 가지 마을의 일거리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마을의 실세가 누구인지, 상권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뇌리에 새겨넣고 장사에 활용할 귀중한 정보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장터에서 비단 상인이 수레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쩔쩔매고 있을 때 며느리가 짐짓 모른 척 다가가 굵은 팔뚝에 힘을 주어 수레를 번쩍 들어 올려 구해주었습니다. 상인은 그녀의 엄청난 힘에 놀라고 또 고마워하며 살해를 하려 했지만 그녀는 엽전 대신 장사가 안 되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투리, 비단 조각들을 달라고 능청스럽게 요구했습니다. 상인은 쓸모없는 조각들을 가져가는 그녀를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그 버려진 비단 조각들을 밤새 곱게 이어 붙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주머니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같은 손재주를 발휘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나간 며느리가 그 화려한 복주머니들을 꺼내놓자마자 마을에 돈 많은 양반집 마님들과 기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버려진 천 조각이 하룻밤 사이에 귀한 보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놀라운 상술과 기지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번 돈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시아버지의 보약을 짓고 다음 장사를 위한 든든한 미천으로 고스란히 항아리 속에 모아두며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세력을 넓혀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유배지에 밤 깊은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초라한 오두막의 작은 부뚜막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밤새도록 사그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영감은 며느리가 정성껏 달여올린 탕약을 마시며 기력을 점차 회복해 나갔고 매일 밤 며느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전국의 상권 정보와 거상들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거래 방식들을 모두 전수해 주었습니다. 뚱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귀중한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단순한 장사꾼이 아닌 조선 전체의 상권을 쥐고 흔들 거대한 상단의 우두머리로 성장할 날카로운 발톱을 서서히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원수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시아버지의 명예를 찬란하게 회복시키겠다는 한 가지의 뜨겁고 명확한 목표만이 거대한 불기둥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유배지의 가난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굳센 의지와 거대한 계획은 저 넓고 광활한 밤하늘의 촘촘한 별빛들보다 더 밝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갈수록 내일은 더 큰 이윤을 남겨 아버님께 고기 반찬을 해드리겠다는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다짐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며느리의 듬직한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벽면에 거대한 거인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산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지만 며느리의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정은 그 어떤 추위도 단숨에 녹여버릴 만큼 강력하고 든든하게 유배지의 아침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아버지의 이불깃을 꼼꼼하게 덮어준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와 맑고 시원한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새로운 전투가 기다리는 장터로 나갈 굳건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 옛날 이름 모를 유배지에서 피어나니 놀랍고도 소름 돋는 막내 며느리의 조용한 반란은 마침내 그 서막을 알리며 천천히 그러나 아주 묵직하게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 마을 장터에서 뚱뚱한 막내 며느리의 솜씨와 넉살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파는 물건들은 언제나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억척스러운 장사 수완이 널리 알려지자 마을 구석구석에서는 시기심 가득한 헛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며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안에 시집온 뚱보 여편네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로 헛바람을 집어넣고 있다며 머지않아 가져온 미천마저 다 까먹고 늙은 시아버지와 함께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을 것이라고 몹시 흉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시아버지를 모함하여 가문을 멸비시킨 간악한 경쟁 상단의 우두머리는 자신들의 눈엣 가시였던 영감이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기를 바랐지만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북쪽 변방의 척박한 마을에서 영감의 못생긴 막내 며느리가 기적처럼 장사를 시작하여 돈을 모으고 있다는 매우 불쾌하고도 놀라운 소식을 몰래 서찰로 전해왔던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그깟 미련한 계집의 하나가 감히 내 발밑에서 살아남아 장사를 하려든단 말이냐. 당장 수하들을 보내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라고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며칠 뒤 험상궂게 생긴 낯선 사내들이 유배지 마을 장터에 갑자기 나타나 거드름을 피우며 막내 며느리가 장사하는 자리를 거칠게 걷어차고 물건들을 함부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에서 내려온 악당들의 하수인들로 며느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복주머니와 정성껏 말린 약초들을 더러운 발로 지식이며 이따위 쓰레기들을 장터에서 팔다니 당장 때려치우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행패에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으며 며느리는 자신의 피땀 어린 물건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꾹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사내들은 며느리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커다란 몸집을 조롱하며 내년이 그 죄인 영감탱이의 주머니를 채워주려 용을 쓴다지만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관아의 하급 관리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며느리가 장터에서 자리를 펴지 못하게 방해했고 터무니없는 자리세를 요구하며 억지 시비를 걸어 그녀가 모아둔 엽전마저 강제로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횡포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고 침착하게 사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하며 훗날을 위한 복수의 칼날을 속으로 갈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가 유배를 떠날 때 가장 먼저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뻔뻔한 친척 무리 중 한 명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 척박한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만진다는 소문을 듣고는 가짜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척 다가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염치 없이 밥숟가락을 얹으려 했습니다. 동서지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번 돈의 절반은 나에게 맡겨야 우리가 나중에 다시 가문을 일으킬 때 쓰지 않겠느냐며 뻔뻔하게 손을 내미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며느리는 과거 아버님을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 짐승만도 못한 낯짝을 들이미느냐고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불호령을 내리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저 실없는 웃음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짐짓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형님 제가 겨우 풀칠이나 하고 살 뿐인데 무슨 큰돈이 있겠습니까? 내일 장터에 나가 남은 나물이라도 팔아야 쌀 한 줌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친척은 그녀의 뚱뚱하고 어수룩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며 역시 미련한 곰탱이 같은 년이라 큰돈을 만질 위인은 못 되는구나 하고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품었습니다. 악당들의 끊임없는 횡포와 뻔뻔한 친척의 방해 공작 때문에 며느리의 장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마을 장터에는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더욱 살을 붙여가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 큰 덩치로 이리저리 뛰어다녀봤자 한양에서 내려온 무서운 사내들에게 찍혔으니 이제 저 집안은 완전히 끝장난 것이라며 며느리의 고군분투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웃음의 거리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조차도 저렇게 미련하게 버티다가 시아버지와 함께 관아로 끌려가 매를 맞고 쫓겨날 것이 분명하다며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며 수군거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악당들의 비열한 방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매일 밤 시아버지의 병구안을 하며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악당들에게 굴복하여 장사를 포기한 척 장터 구석에서 시든 나물만 파는 불쌍한 여인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장터 상인들의 물동량을 은밀히 계산하며 장부를 썼습니다. 낮에는 바보처럼 허어 웃어넘기며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고 밤에는 매서운 눈빛으로 조선 상단의 이동 경로와 물가의 변동을 꿰뚫어보며 적들의 숨통을 끊을 치명적인 약점을 찾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비가 쏟아지는 빈 장터 한 구석에서 젖은 집신을 손에 쥐고 묵묵히 앉아있을 때 허름한 삿갓을 쓴 백발의 늙은 상인 한 명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래전 시아버지가 한양에서 큰 상단을 이끌 때 큰 빚을 지고 파산할 위기에 처했으나 영감의 너그러운 자비와 은혜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은혜 입은 상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며느리의 젖은 어깨 위로 낡은 우산을 씌워주며 조용한 목소리로 아가씨의 눈빛에서 그 옛날 대감마님께서 보여주셨던 호랑이 같은 위엄과 불꽃을 보았소이다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자 늙은 상인은 주위를 한번 살핀 후 품속에서 따뜻한 주먹밥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차갑고 거친 손에 꼭 쥐어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바위보다 단단한 나무도 어린 새싹일 때는 모진 바람에 쉽게 꺾이는 법이니 부디 그대 안에 품은 거대한 씨앗을 나무가 바위를 뚫고 나올 만큼 자랄 때까지 철저하게 숨기셔야만 합니다. 이 한마디의 뼈 있는 충고는 며느리의 복수심으로 끓어오르던 조급한 마음을 차갑게 식혀주었고 적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바보처럼 몸을 낮춰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긴 며느리는 그날 이후부터 더욱 완벽하게 바보스럽고 미련한 촌부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마을 사람들과 한양에서 내려온 감시자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옷에 진흙을 묻히고 다니며 장터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샘을 틀리는 척 연기를 하였고 악당들의 하수인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희롱할 때도 그저 실없이 웃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시자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역시 소문대로 멍청하고 미련한 뚱보 여편네일 뿐이라며 더 이상 경계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여 점차 감시의 눈길을 거두고 한양으로 돌아가 우두머리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의 눈이 느슨해진 틈을 타 며느리는 늙은 상인의 도움을 받아 유배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의 상인들과 은밀하게 점조직 형태의 상업망을 구축하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집신과 소금을 파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는 마을 상인들이 처치 곤란해하는 악성 재고들을 헐값에 사들여 다른 고을의 비싼 값으로 팔아넘기는 중개 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흑투성이 바보로 살았지만 밤이 되면 날카로운 상인의 눈빛으로 돌아와 늙은 상인과 머리를 맞대고 조선 전체의 상권을 뒤흔들 치밀하고도 거대한 상단의 밑그림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편 며느리의 돈을 노리고 찾아왔던 뻔뻔한 친척은 마을 노름판에 기웃거리며 며느리가 숨겨둔 돈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마을 불량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한밤중에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초라한 오두막에 몰래 숨어들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려 했지만 밤새워 상거래 장부를 정리하고 있던 며느리의 매서운 눈썰미에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도둑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의 목덜미를 거대한 손으로 꽉 틀어쥐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아버님 곁에 얼씬거리면 그날로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힘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무서운 눈빛에 기겁한 친척은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뚱보 며느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호랑이 같은 기운에 압도당한 그는 그날 밤으로 허겁지겁 짐을 싸서 유배지 마을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도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한 며느리는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와 밤새워 쓰던 장부를 마저 정리하였고 시아버지의 잠자리가 편안한지 다시 한번 살펴본 뒤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친척을 내쫓고 상단을 은밀하게 키워나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깊은 속내와 거대한 그릇에 다시 한번 탄복하며 하염없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 내가 늙고 병들어 너에게 큰 짐만 지우는구나. 너의 그 깊은 뜻을 알면서도 도와줄 힘이 없으니 애통할 따름이다. 라며 영감이 탄식하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곁에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되오니 제발 그런 약한 말씀은 거두시고 머지않아 다가올 영광스러운 복수의 날을 위해 기력을 든든히 보존하셔야만 합니다. 며느리는 늙은 상인의 조언대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조금씩 자신의 세력을 넓혔고 주변 마을의 가난한 소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그들의 물건을 독점적으로 유통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가난한 상인들은 처음에는 뚱뚱하고 못생긴 여인의 제안을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정확한 셈법과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엄청난 신용에 깊이 감동하여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은밀하게 상인들의 마음을 얻어 거대한 상단의 점조직을 형성해 나갔고 한양의 적들은 북쪽 변방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가난을 벗어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겉으로는 그녀를 무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며느리를 흉보던 아낙네들도 자신들의 남편이 며느리 덕분에 일거리를 얻어 쌀을 사오자 몰래 그녀의 오두막 문 앞에 싱싱한 채소나 생선을 몰래 두고 가는 등 조용한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변화를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며 그저 밤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는 일에만 집중했고 그녀의 마음속에 품은 거대한 복수의 씨앗은 어두운 땅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며느리의 은밀한 상단은 북쪽 변방을 넘어 점차 남쪽으로 세력을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취급하는 물건들도 단순한 나물이나 소금을 넘어 비단과 인삼 그리고 귀한 약재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상단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을 허름하게 바꾸고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늙은 상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베일 속에 감추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양의 적들은 최근 들어 신흥 상단이 나타나
자신들의 거래처를 하나둘씩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당황했지만 그 배후에 자신들이 비웃고 버려두었던 그 미련한 뚱보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영감의 재산을 빼앗고 승승장구하던 악당의 우두머리는 어느 날 자신들의 상단 창고에서 막대한 양의 비단과 곡식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증발해버린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을 풀어 도둑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은 이미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 아래 다른 지역의 장터에서 비싼 값에 팔려나가 그녀의 군자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반드시 배우를 찾아내어 능지처 참을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며느리가 쳐놓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유배지 마을에 매서운 북풍한설이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머무는 오두막 안은 예전처럼 춥고 굶주린 절망의 공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은밀하게 모은 재물 덕분에 방바닥은 장작불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벽장에는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는 곡식과 말린 고기들이 가득 쌓여 있어 노인은 편안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운 속옷을 찢고 뜨거운 아랫목에 시아버지를 모시며 머지않아 다가올 봄날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 저 간악한 무리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겠노라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굳은 다짐 속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그녀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전국 상단의 장부를 펼쳐놓고 적들의 상권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늙은 상인은 며느리의 이런 놀라운 지략과 담대한 배포를 곁에서 지켜보며 하늘이 무너진 가문을 살리기 위해 이런 대단한 여장부를 보내주셨구나 하며 매일 밤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적들의 목을 조일 거대한 그물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숨죽인 호랑이처럼 때를 기다리며 유배지의 척박한 겨울밤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조롱거리 뚱뚱한 며느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조선 팔도의 모든 상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는 무서운 거상의 위엄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여전히 크고 둔해 보였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수만 군사를 호령하는 장군보다 더 날카롭고 무서운 지혜가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거친 손끝 하나에 조선 상단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 유배지의 허름한 오두막은 조선 최고의 거상이 탄생하는 위대한 비밀 기지가 되었고 며느리의 큰 그림은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차가운 멸시 속에서도 오직 시아버지를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시련을 묵묵히 견뎌낸 막내 며느리의 위대한 복수극은 이제 그 거대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뿌린 씨앗은 척박한 바위를 뚫고 올라와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하였고 이제 그 짙은 그림자는 한양의 적들의 목을 서서히 조이며 숨통을 끊어버릴 무서운 폭풍우를 몰고 올 참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는 깊은 밤 며느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가올 거대한 결전의 날을 위해 자신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넓고 따뜻한 등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유배지로 올 때의 절망감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옅은 미소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전에 화려했던 기와집 마당을 거닐며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고
이 모든 시련이 결국 이 위대한 아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바깥에는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으며 두 사람의 끈끈한 정은 거센 폭풍우도 결코 뚫지 못할 튼튼한 방패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끝없는 인내와 늙은 상인의 지혜로운 조언이 만나 만들어낸 이 거대한 반전의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는 단계를 넘어 적들의 심장부를 향해 무서운 독가시를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웃으며 엎드려 있지 않을 것이며 때가 되면 당당하게 일어서서 적들의 위선과 악행을 낱낱이 까발리고 자신이 조선 최고의 상인임을 만천하에 증명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유배지의 고요한 밤은 폭풍 전야의 정막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세상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몸집을 불려온 뚱뚱한 막내 며느리의 소름 돋는 복수극은 드디어 다음 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유배지 마을에도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막내 며느리가 은밀하게 키워온 상단의 세력은 이미 조선 팔도의 거대한 물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장터 구석에서 나물과 집신을 파는 미련한 뚱보 여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북쪽의 귀한 인삼과 남쪽의 질, 좋은 비단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양에서 시아버지를 억울하게 내쫓고 상권을 독차지했던 악당들은 넘쳐나는 재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치와 방탕에 빠져들면서 서서히 그 거대한 몸집의 안쪽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악당의 우두머리는 자신들의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과 비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애꿎은 하인들만 매질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부족해진 자금을 메우기 위해 관아의 탐관오리들과 더욱 깊이 결탁하여 백성들에게 억지 세금을 뜯어내고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최고급으로 속여 파는 등 온갖 파렴치한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듯 그들의 무자비한 횡포와 속임수는 점차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한양 저잣거리에는 그 악독한 상단이 머지않아 천벌을 받아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악당들은 마침내 눈을 돌려 북쪽 변방의 작은 유배지 마을에 있는 소박한 포구를 통째로 집어삼켜 그곳을 오가는 모든 물류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포구는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마을 사람들과 가난한 소상인들이 배를 띄워 생선과 소금을 실어 나르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그야말로 마을의 심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수하들을 대거 이끌고 유배지 마을로 직접 내려와 관아의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포구의 사용권을 독점으로 넘겨받는 문서를 위조하여 마을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험상궂은 사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포구로 통하는 길목에 굵은 밧줄을 치고 흉기를 휘두르며 오늘부터 이 포구는 우리 상단의 소유이니 누구도 배를 띄울 수 없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려던 어부들과 소금을 팔러 온 상인들은 길을 막아선 악당들의 횡포에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고 마을 곳곳에서는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하는 가엾은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관아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뇌물에 눈이 먼 사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타나지 않았으며 마을은 순식간에 짙은 절망과 두려움의 그림자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던 뚱뚱한 막내 며느리는 오두막 마당에 서서 포구 쪽을 바라보며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마침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바보처럼 엎드려 숨죽이고 있으면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정보들을 통해 적들이 자금난에 빠져
결국 이 작은 폭우까지 탐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움직이는 대신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두꺼운 장부들과 수많은 상인들이 서명한 비밀거래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먼지를 털고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시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부르며 저 악당들이 기어이 이 작은 마을 사람들까지 다 굶어 죽이려 드는구나. 우리가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며 탄식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손으로 굽은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아버님 저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온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방 안에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우를 잠재울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기에 영감은 며느리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을 놓고 다시 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백발의 늙은 상인이 짙은 어둠을 틈타 며느리의 오두막을 은밀하게 찾아왔고 그의 품에는 한양 상단들의 비리가 적힌 귀중한 서찰들이 가득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며느리 앞에 서찰들을 내려놓으며 아가씨, 저 간악한 무리들이 무리하게 포구를 차지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사방에 흘리고 다니고 있으니 이제 그동안 품었던 뜻을 펼칠 때가 온 것 같소이다 라고 묵직하게 조언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이 가져온 서찰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그들의 뇌물 장부와 위조된 문서의 증거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입가에는 마침내 승리를 확신하는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늙은 상인에게 어르신 내일 해가 뜨면 이 근방의 모든 상단주들과 억울하게 포구를 뺏긴 마을 사람들을 전부 관아 앞 넓은 마당으로 모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서 한양에서 내려온 저 악당 우두머리에게도 누군가 거대한 거래를 제안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내어 그자가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관아 앞에 나타나도록 덫을 놓아달라고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노인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산과 같은 압도적인 기운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가씨의 지혜로움은 과연 그 옛날 대감마님을 훌쩍 뛰어넘는 명장이십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진 후 며느리는 홀로 방 안에 남아 등잔불을 환하게 밝히고 내일 관아 앞에서 벌일 통쾌한 한판 승부를 위해 차분하게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를 멍청하고 더러운 뚱보로 보이기 위해 입고 다녔던 흙투성이의 낡은 저고리를 과감하게 벗어 화로에 던져버리고 장롱 가장 아래에 깊이 보관해 두었던 단정한 명주옷을 꺼냈습니다. 비록 몸집은 여전히 크고 투박했지만 곱게 빗어넘긴 머리와 깨끗하고 단아한 옷차림을 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기품 있고 당당한 양반집 안주인의 위엄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유배지 마을은 폭풍 전야의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늙은 상인이 전한 기이한 소문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아 앞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과 아낙네들 그리고 장터에서 쫓겨난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도대체 누가 그 무서운 한양 상단에게 맞서 거래를 제안한다는 것인지 수군거리며 초조하게 닫힌 관아의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양 악당들의 우두머리가 거만한 표정으로 화려한 비단옷을 휘날리며 수십 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모여든 사람들을 짐승 보듯 밀쳐내며 기고만장한 걸음으로 앞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우두머리는 배를 내밀고 거드름을 피우며 감히 이 몸에게 엄청난 거래를 제안하겠다는 배짱 좋은 놈이 누구냐. 당장 내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가진 재물을 모두 바치라고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뇌물을 두둑이 챙긴 사또 역시
관아의 문을 열고 나와 우두머리의 곁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너희들은 이제 상단의 허락 없이는 바닷물 한 방울도 떠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무자비하고 절망적인 선고 앞에서 늙은 상인과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항의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숨죽여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마당 전체에 숨막히는 침묵과 두려움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 저 멀리 관아로 이어지는 언덕길에서부터 누군가의 묵직하고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정적을 깨며 사람들의 귓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결코 서두르거나 흔들림이 없었고 마치 거대한 바위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 듯한 엄청난 무게감과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일제히 언덕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낙네들은 숨을 죽였고 상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침을 꿀꺽 삼켰으며 거만하게 서 있던 우두머리조차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오는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덕을 넘어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던 유배, 옷 늙은 죄인의 뚱뚱한 막내 며느리였으나 그녀의 모습은 예전에 그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여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명주 옷자락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녀의 커다란 품에는 검은 참치를 한 무겁고 낡은 괴짝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으며 그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태산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흉악한 사내들이 자신을 쳐다보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곱고 당당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 내려와 마침내 한양악당 우두머리와 썩은 사또의 정면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확인한 우두머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아니 저 미련한 뚱보 계집애가 여긴 어디라고 감히 기어 나오느냐. 네가 밥 구걸이라도 하러 온 것이라면 썩 꺼지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설마 저 바보 같은 여자가 우리를 구원해줄 거상은 아니겠지 하며 실망감에 찬 한숨을 내쉬었고 우물가 아낙네들은 저러다 칼에 맞을라 빨리 도망치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우두머리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 안고 있던 무거운 괴짝을 땅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고도 매서운 눈빛으로 우두머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상단주, 당신이 애타게 찾던 그 거대한 거래의 주인이 바로 나요. 내가 당신의 그 더럽고 얄팍한 상단을 통째로 집어삼킬 증거들을 이 괴짝 안에 가득 담아왔으니 똑똑히 보시오라고 며느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에 어눌하고 굽실거리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쇳소리처럼 차갑고 단호한 그녀의 웅장한 목소리가 관아 앞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조롱하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일순간에 얼어붙었고 마당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우두머리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눈앞에 서 있는 뚱뚱한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우물쭈물하는 우두머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 괴짝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피땀 흘려 수집한 전국 각지 상단들의 밀거래 장부와 비밀 서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위에 놓인 두꺼운 붉은 표지의 장부를 꺼내 높이 쳐들며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지난달 평양 가명에서 몰래 빼돌린 쌀 3,000석의 거래 내역과 탐관오리들에게 바친 뇌물의 명부라고 크고 명확하게 외쳤습니다. 그 장부의 붉은 표지를 보는 순간 우두머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수하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사또 역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며느리는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내어 바닥에 내던지며 그리고 이것은 당신들이 이 마을의 포구를 빼앗기 위해 가짜 도장을 찍어 조작한 거짓 관문서의 원본과 도장장이의 자술서라고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정확한 날짜와 액수, 그리고 그들만이 알고 있어야 할 비밀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낱낱이 폭로되자 악당들은 마치 발가 벗겨진 채 한겨울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상인들은 며느리가 꺼내놓은 명백한 증거들과 그녀의 엄청난 정보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바보인 줄만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었음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우두머리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저 미친 계집이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로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 당장 전연의 입을 찢고 저 괴짝을 불태워버리라고 수하들에게 악을 쓰며 칼을 뽑아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며느리를 향해 일제히 덤벼들려 하자 지켜보던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사또는 이 틈을 타 몰래 뒷문으로 도망치려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번뜩이는 칼날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자리에 바위처럼 굳건히 버티고 서서 코웃음을 치며 저 썩어 빠진 놈들을 모두 포박하라는 날카로운 명령을 허공을 향해 크고 시원하게 내뱉었습니다. 며느리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아 주변 담장 뒤와 마을 뒷산에서 그녀의 은밀한 지원을 받고 성장했던 수백 명의 건장한 일꾼들과 젊은 상인들이 각자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와 함성을 지르며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악당들에게 핍박받고 며느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로 며느리를 지키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미리 잠복해 있다가 그녀의 신호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적들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분노한 사람들에게 포위된 우두머리와 수하들은 겁에 질려 칼을 떨어뜨리고 벌벌 떨었으며 그들의 오만했던 기세는 봄눈 녹듯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백발의 늙은 상인이 무리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이 훌륭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우리 상인들에게 이자 없이 자금을 빌려주신 진정한 은인이시라고 외쳤습니다. 늙은 상인의 진실된 증언이 이어지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던 수많은 아낙네들과 어부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눈으로 참된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악당들을 향해 분노의 돌팔매질을 시작했고 관아 앞마당은 이제 악당들을 심판하는 백성들의 뜨거운 심판장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흥분한 사람들을 손을 들어 진정시킨 뒤 덜덜 떨며 무릎을 꿇은 우두머리 앞으로 다가가 당신들이 내 시아버님께 뒤집어 씌운 억울한 누명도 이 장부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 죗값을 치를 차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곧장 한양의 포도청에 올려 당신들의 추악한 죄상을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며 우리 집안이 흘린 피눈물만큼 당신들도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썩어가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악당들의 가슴에 비참하게 꽂혔고 우두머리는 살려달라며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발악을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이웃의 부축을 받으며 뒤늦게 관아 앞마당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들이 무릎을 꿇고 덜덜 떨고 있으며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뚱뚱하고 못생긴 막내 며느리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처럼 우러러보고 있는 기적 같은 장면의 영감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굽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며느리를 향해 다가가며 아가 네가 기어 이 늙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 가문의 끊어진 명맥을 다시 화려하게 이어놓았구나 라며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괴짝을 내려놓고 달려가 시아버지의 마른 어깨를 꽉 부둥켜 안으며 아버님 제가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억울함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차가운 오두막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애틋한 포옹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상인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핍박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그녀의 빛나는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차갑고 혹독했던 유배지의 하늘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며 며느리의 당당한 어깨 위를 환하게 비추었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완벽하게 드러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뚱보 며느리의 길고도 외로웠던 비밀스러운 준비는 관아 앞마당에서 통쾌한 승리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고 악당들의 거짓된 세상은 그녀가 들이민 진실의 장부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력이나 폭력을 쓰지 않고 오직 치밀한 셈법과 확고한 증거만으로 조선 제1의 상권을 뒤흔든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냈으며 지혜가 칼보다 강하다는 옛말을 온몸으로 훌륭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악당들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포구 밖으로 내쫓을 준비를 서둘렀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에게마저 철저하게 버림받고 절망뿐이던 척박한 유배지에서 오직 굳은 심지와 명석한 두뇌 하나로 거대한 상단의 우두머리들을 굴복시킨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악당들을 한양으로 압송하여 완전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유배지의 초라한 오두막에 다시 따뜻한 웃음꽃을 피우며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저녁 밥상을 나누는 일뿐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빛을 맞이한 며느리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고 평온한 기쁨이 조용히 차오르며 편안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함성과 악당들을 향한 거침없는 맹비난으로 가득 찼고 그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의 서러움이 화라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뚱뚱한 막내 며느리가 내어놓은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한양 상단의 우두머리와 썩어빠진 사또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짐승처럼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한때 이 작은 포구를 통째로 삼키려던 오만방자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직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땅바닥에 엎드려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비겁한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건장한 마을 청년들과 상인들은 며느리의 엄격한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굵은 밧줄을 가져와 악당들의 몸을 겹겹이 꽁꽁 묶어 포구 한가운데로 끌어다 무릎을 꿇렸습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힌 늙고 탐욕스러운 사또 역시 화려한 관복이 찢겨진 채 죄인들의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 평생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끔찍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늙은 상인과 믿을 만한 청년들을 불러 모아 괴짝 안에 담긴 모든 장부와 위조된 문서들을 단단히 밀봉하게 한 뒤 곧바로 한양의 포도청으로 출발할 든든한 호송대를 꾸렸습니다. 그녀는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하며 이제 저들의 운명은 나라의 엄중한 법에 맡겨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는 악당들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행렬이 길게 이어졌고 사람들은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과 장터 상인들은 썩은 달걀과 흙먼지를 집어던지며 다시는 이 맑고 깨끗한 마을에 더러운 발을 들이지 말라며 무섭게 호통을 치고 그들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한양에서 기고만장하게 내려올 때 탔던 화려한 가마는 갈기갈기 찢어져 불태워졌고 그들은 맨발로 험한 돌길을 걸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며 마을 밖으로 쓸쓸히 쫓겨났습니다. 이로써 며느리를 괴롭히던 지독한 먹구름은 완벽하게 거치고 말았습니다. 악당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축제라도 열린 듯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적을 일으킨 막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며느리의 넓고 든든한 등 뒤로 모여들어 칭송의 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녀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바닷물에 빠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용기를 내어 불의에 맞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따뜻한 덕담으로 마을 사람들의 공로를 높이 축혀 세워 주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을 무렵 아낙네들은 자발적으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머무는 초라한 오두막으로 몰려가 그동안 방치되었던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부서진 울타리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고 무너진 흙벽에 새 흙을 발라 꼼꼼하게 메웠으며 마당에 어지럽게 널려 있던 잡동사니들을 말끔하게 치워 원래의 평온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바보뚱보라며 손가락질하던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사람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시종일관 환한 웃음꽃을 피웠고 오두막은 순식간에 활기차고 정겨운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늙은 목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며느리가 임시로 돌을 주워다 만들었던 낡은 붓두막을 허물고 튼튼하고 넓은 새 가마솥을 걸 수 있는 반듯한 붓두막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질 좋은 황토를 이겨 발라 매끈하게 다듬어진 붓두막은 앞으로 이 집안에 풍요롭고 따뜻한 밥을 지어줄 든든한 상징이 되었고 며느리는 그 정성스러운 손길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이 따뜻한 이웃들의 인정은 며느리의 가슴속에 깊이 맺혀있던 서러운 상처들을 봄눈 녹이듯 부드럽게 치유해주며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며느리는 그동안 은밀하게 모아두었던 재물 중 일부를 아낌없이 내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크고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곳간에 가득 쌓여있던 쌀을 아낌없이 퍼내어 큰 가마솥에 안치고 장터에서 가장 질 좋은 고기와 싱싱한 생선들을 한가득 사들여와 아낙네들과 함께 왁자지껄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먹음직스러운 고기 굽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진동하며 굶주렸던 사람들의 식욕을 강렬하게 자극했고 뚱뚱한 며느리의 넉넉한 인심은 온 마을을 축제에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만큼 풍성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놀라운 반전 매력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며 지난날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편견을 깊이 뉘우치고 또 뉘우쳤습니다. 한 아낙네가 아유 내가 저 복덩어리 마님을 몰라보고 그토록 모진 소리를 해댔으니 이 주둥이를 확 꿰매버려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자 주변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정겨운 수다 소리를 들으며 밉지 않은 미소로 화답했고, 고소한 전을 부치는 그녀의 커다란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덩달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이 붉은 노을로 짙게 물들 즈음 마당 한가운데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수성찬이 차려진 커다란 잔치상이 여러 개 길게 펼쳐졌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먼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먹음직스럽게 끓여진 고기국을 은수저와 함께 반상에 정성껏 담아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던 시아버지 앞으로 조심스럽게 모셔왔습니다. 영감은 눈앞에 놓인 기름진 밥상을 보며 예전 한양 기와집에서 먹던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훌륭하고 귀한 밥상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며느리의 따뜻한 보살핌에 거듭 고마움을 표하며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영감은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기력을 회복한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베푸는 음식이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배불리 마음껏 드시라며 호기롭게 잔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내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먼 척박한 땅까지 쫓겨왔으나 하늘이 버리지 않고 이리도 지혜롭고 훌륭한 며느리를 보내주어 명예를 되찾았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며 껄껄 웃었습니다. 영감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오두막 마당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하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들을 맛있게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동안 유배지 마을의 밤하늘에는 어느덧 수많은 별들이 하나둘씩 반짝이며 평화롭고 고요한 빛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부뚜막 곁에 앉아 지친 다리를 주물렀고,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벅찬 성취감과 안도감에 젖어 들었습니다. 한양의 간악한 원수들을 물리치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녀의 무모해 보였던 거대한 그림자는 이제 완전한 현실이 되어 척박한 땅에 따뜻한 희망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과거 시아버지가 상단을 운영할 때 가장 충직했던 늙은 집사 한 사람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우두머리가 붙잡혀 압송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주인의 억울함이 풀렸음을 직감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이곳 북쪽 끝 유배지 마을까지 단숨에 찾아온 질의 참이었습니다. 늙은 집사는 영감을 발견하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며 대감마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뒤범벅한 채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맨발로 달려나가 늙은 집사의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울지 말게. 이 사람아, 자네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쁘다며 다독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다가가 집사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악당들은 죗값을 치를 것이니 안심하시고 속을 든든히 채우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집사는 며느리의 넉넉한 인품과 당당한 자태에 압도되어 이 훌륭하신 마님 덕분에 가문이 다시 살아났으니 제 남은 여생은 오직 마님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충성을 다하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리고 늙은 집사는 방 안에 따로 모여 앉아 한양으로 돌아가 빼앗긴 상단을 다시 되찾고 복구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며느리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악당들이 빼돌렸던 자금의 행방과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할 남쪽의 해상 무역로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설명으로 두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상단의 모든 권한과 운영은 네가 맡아서 이끌도록 하여라. 나는 그저 네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라며 완전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깊은 믿음과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도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표정으로 엎드려 절을 올리며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가문을 조선 제1의 상단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전의 부귀 영화를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난한 상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의로운 상단을 만들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훌륭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겉모습은 뚱뚱하고 투박할지언정 그녀의 가슴속에 품은 뜻은 바다보다 넓고 태산보다 높았기에 영감과 집사는 이 위대한 여장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조용히 훔쳐냈습니다. 방 안에서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바깥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즐거운 노랫소리와 경쾌한 장구 소리가 어우러져 유배지에 적막했던 밤 공기를 흥겹고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악당들의 횡포에 짓눌려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어부들과 상인들은 모처럼 맺힌 한을 풀며 서로에게 술잔을 건넸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멜르르 웃음꽃을 피우는 등 진정한 평화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는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참고 견디며 지켜내려 했던 것이 바로 저들의 환한 미소였음을 깨닫고 잔잔한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지금 며느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커다란 짐들은 모두 사라졌고 집안을 맴돌던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뚫린 지붕 사이로 스며들던 차가운 절망의 바람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튼튼하게 고쳐진 흙벽 안에는 사람들의 온기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따뜻한 온열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거센 시련의 시간은 끝이 났고 견고한 진실의 치읓을 내린 이 작은 오두막은 이제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피난처이자 찬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와 우물가에 서서 밤하늘에 둥글게 떠오른 밝은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지난날의 고단했던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견디며 바보 행세를 해야 했던 나날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은밀하게 장부를 작성하던 숱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위대한 승리를 위한 아름다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두 손을 모아쥐고 하늘을 향해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신 천지신명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평정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고 며느리는 떠나는 사람들의 손에 남은 음식들을 넉넉히 들려보내며 끝까지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마님 덕분에 오늘 밤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다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고 며느리는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북적대던 마당이 다시 고요해지고 자네들을 말끔히 정리한 며느리는 마침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치열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무리되고 진정한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텅 빈 마당에는 싸늘한 밤 공기 대신 부뚜막에서 뿜어져 나오는 훈훈한 잔열만이 맴돌며 오두막 전체를 포근하고 아늑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늙은 집사는 이미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그동안의 피로를 잊은 채 깊고 평안한 단잠에 빠져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고 근심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조용히 닫고 들어와 호롱불의 심지를 낮추며 이 평화로운 고요함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잠든 두 사람의 이불깃을 정성스럽게 여며 주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칼을 갈아온 며느리의 인내는 마침내 달콤하고도 찬란 결실을 맺었으며 그녀를 조롱했던 세상은 이제 그녀의 거대한 발밑에서 경외심을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육중한 몸집을 가진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품은 지혜와 용기는 그 어떤 힘센 장수보다 강력하여 부도덕한 세상을 바로잡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며느리의 이 빛나는 업적은 단순히 가문을 일으킨 것을 넘어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척박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기는 찬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날 며칠 뒤면 한양의 포도청에서 당도한 전령이 시아버지의 무죄를 알리는 교지를 들고 이 마을에 도착할 것이며 그들은 당당하게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는 한양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자신들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친척들과 가족들을 찾아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가문의 규율을 엄격하게 다시 세우겠다는 굳은 다짐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피를 부르는 잔인한 칼날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혜와 포용력으로 적들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참된 거상의 길이었기에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지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밤바람이 며느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시원하게 식혀주었고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고요한 밤의 평화를 축하하듯 맑고 청아한 소리로 아름다운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등잔불을 완전히 끄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묵직한 숨을 고르며 마침내 자신의 거대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스스로에게 칭찬하며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토록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졌던 유배지에서의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은 이제 아름다운 전설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며 며느리의 지친 영혼에 더없이 달콤하고 평온한 휴식을 조용히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면 며느리는 다시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한 상단의 우두머리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며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조선 상업의 새로운 역사가 화려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낡은 오두막의 아침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로 시작되지 않고 희망찬 햇살과 맑은 새소리로 가득 찰 것이며 우물가에는 그녀를 칭송하는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아침 인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어낸 이 기적 같은 일상을 소중히 가꾸며 시아버지와 함께 오래도록 평화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튼튼한 토대를 유배지 마을에 완벽하게 다져놓은 채 평온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고른 숨소리가 방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낡은 기둥과 흙벽도 마치 오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안식에 드는 듯 부드러운 정막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멸시를 거대한 가슴으로 묵묵히 끌어안고 끝내 진실의 빛을 밝혀낸 이 아름답고 뚱뚱한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제 밤하늘의 별빛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이 될 것입니다. 포구 쪽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치 그녀의 위대한 승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듯 일정한 리듬으로 유배지 마을의 깊은 밤을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맴돌던 매서운 찬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고 훈훈한 온기만이 가득한 오두막에서 며느리는 지난 시간 동안 흘렸던 남몰래 삼킨 눈물들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벅찬 감동만을 온전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가 피땀 흘려 지켜낸 이 작은 집은 이제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억울함을 이겨낸 승리의 성전이자 가문을 새롭게 번영시킬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가장 거대한 요새가 된 셈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평온한 숨소리와 늙은 집사의 가벼운 코골이 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루며
방안을 채우자. 며느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이 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깊은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멀리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위로는 작은 어선들이 안심하고 탓을 내린 채 평화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악당들이 떠난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전하고 평안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의 크고 넓은 등은 이제 늙은 시아버지만을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과 상인들의 아픈 삶까지 넉넉하게 보듬어 안는 거대하고 자비로운 어머니의 품으로 척박한 땅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유배지의 슬픈 밤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밝고 눈부신 희망의 내일이 이 위대한 며느리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평화로운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척박했던 유배지 마을 어귀의 흙먼지를 거세게 일으키며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관군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쫓겨난 악당들의 잔당이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러 온 것은 아닐까 가슴을 졸이며 숨을 죽였지만, 말에서 내린 자들은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임금님의 지엄한 어명을 받든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곧장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머무는 초라한 오두막 마당으로 정중하게 들어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영감의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줄 조정의 공식적인 교지를 두 손으로 높이 받들어 올렸습니다. 관리의 엄숙한 목소리로 낭독되는 임금님의 교지에는 영감의 억울한 결백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그동안 악당들이 은밀하게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모두 낱낱이 드러나 그들을 가장 무거운 형벌로 엄하게 다스렸다는 참으로 통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억울하게 정몰당했던 한양의 커다란 기와집과 상단의 막대한 재산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영감의 훼손된 명예를 국가가 나서서 명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임금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다정하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리고 늙은 집사는 감격에 겨워 바닥에 엎드린 채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마당 밖에서 이 감동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기쁨의 만세를 힘차게 부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했던 유배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당당하고 명예롭게 한양으로 돌아갈 완벽한 준비를 마친 며느리는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자리에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상단을 은밀하게 키우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마을의 가난한 상인들과 어부들에게 엄청난 양의 곡식과 귀한 비단, 그리고 새로운 배를 넉넉하게 선물하며 갚을 수 없는 깊은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마을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은혜로운 기적의 땅이니 한양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곳의 상권을 끝까지 보호하고 여러분과 영원히 상생하는 따뜻한 거래를 이어나가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하애와 같은 넓은 은혜와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연신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고,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안전한 귀환을 빌어주었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마님께서 보여주신 그 훌륭한 용기와 지혜는 우리 마을 대대로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해주겠다며 눈시울을 붉힌 채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을 바보뚱보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끼며 이 척박했지만 정겨웠던 유배지 마을을 마음속 깊은 곳의 아름다운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성대한 환송을 받으며 한양으로 출발한 며느리 일행의 행렬은 과거 그들이 밧줄에 묶여 눈물을 흘리며 끌려왔던 비참한 유배길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당당한 금이환양의 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늙은 시아버지가 긴 여행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고급 명주로 안을 덧댄 푹신하고 넓은 가마를 특별히 준비했으며 관군들의 든든한 호의를 받으며 거침없이 조선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험난했던 산마루와 차갑던 강물은 이제 그들의 찬란한 귀환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었고, 며느리의 넓고 단단한 어깨는 그 어떤 장군보다 위풍당당하게 행렬에 맨 앞에서 모두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양도성에 도착하자 거리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여 돌아온 영감과 그 며느리를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영감의 기와집은 예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되찾았고, 도망쳤던 하인들 대신 며느리의 은밀한 상단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충직하고 젊은 상인들이 새로운 일꾼으로 들어와 집안에는 다시금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밝은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과거 텅 빈 마당에서 절망에 빠져 울부짖던 아버님의 구분 등을 떠올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완벽하게 돌아왔음을 피부로 실감하며 가슴 벅찬 감회에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한양에 도착해 기와집을 화려하게 복구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자, 과거 영감이 유배를 떠날 때 재산을 훔쳐서 야반도주했던 뻔뻔한 친척들과 다른 며느리들이 염치도 없이 슬금슬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른다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은근슬쩍 다시 예전처럼 집안에 들어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추악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짐승만도 못한 가증스러운 행태를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이 집안의 썩은 뿌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거대한 화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임을 뼛속 깊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잠시 마음이 흔들려 저 못난 것들이라도 다시 거두어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고도 엄격한 목소리로 아버님, 저들은 가족이 아니라 재물만 탐내는 배고픈 승냥이 떼와 같습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거짓 울음을 터뜨리는 친척들 앞에 차갑게 서서 당신들이 아버님을 매정하게 버리고 도망치던 그 캄캄하고 절망적이던 밤을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뼈가 시리도록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신성하고 위대한 상단의 재물을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으니 당장 이 더러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는 우리 집안의 문턱을 넘보지 말라며 단호하게 호령했습니다. 며느리의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기백과 서슬퍼런 꾸짖음에 압도당한 친척들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움 속으로 황급히 도망쳐버렸습니다. 영감은 며느리의 그 단호하고 현명한 결단력을 보며 자신의 알량한 동정심이 자칫 가문을 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음을 깊이 깨닫고 며느리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에게 상단의 모든 전권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뚱뚱하고 못생겼다며 집안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막내 며느리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조선팔도 최고 상단의 진정한 대행수이자 가문의 든든한 대들보로서 모두의 절대적인 존경과 찬사를 받는 눈부신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상단의 우두머리 자리에 오르자 한양의 상권은 과거에 부패하고 혼탁했던 관행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백성과 상인이 모두 함께 상생하는 맑고 투명하며 공정한 새로운 상업의 질서로 눈부시게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소상인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품질이 낮은 물건을 속여 파는 상인들은 가차없이 상단에서 퇴출하는 엄격하고도 정의로운 규율을 세워 시장의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며 뚱뚱하지만 태산처럼 넓은 품을 가진 며느리를 살아있는 진정한 보살이라 부르며 그녀의 자비롭고 훌륭한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쏟아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한양의 커다란 기와집 마당에도 아름다운 가을빛이 붉게 물들고 곡식이 풍성하게 무르익어가는 평화롭고 넉넉한 어느 맑은 날,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식솔들과 은혜를 입은 상인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가을 거지 잔치를 열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는 유배지에서 먹던 거친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지만 며느리는 일부러 상 한가운데에 북쪽 유배지에서 캤던 것과 똑같은 쌉싸름한 봄나물 무침과 소박한 누룽지탕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영감은 그 소박한 음식을 보며 과거 차가운 처마 밑에서 며느리가 끓여주던 따뜻한 누룽지 물의 은혜를 떠올리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 나물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되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훌륭한 보약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늙은 상인과 집사,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은 영감의 진심 어린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가 겪었던 그 모진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금 가슴 깊이 되새기며 숙연한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춥고 배고팠던 절망의 시간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앞으로 아무리 큰 돈을 만지더라도 결코 교만해지거나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깊이 있는 말씀은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조선 최고의 상단에서 일한다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평생토록 며느리에게 굳건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흥겨운 풍물 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 한양 거리까지 퍼져나가는 동안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려한 불빛을 뒤로 한 채 고즈넉한 후원의 작은 연못가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유배지 마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잔잔한 연못 수면 위를 은빛으로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그녀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들을 부드럽게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멀고 험난했던 가시밭길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영광의 자리에 올랐건만 며느리의 마음속은 넘치는 자만심 대신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잔잔한 항구에 도착한 튼튼한 배처럼 한없이 깊고 고요한 평정심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연못가에 놓인 매끄러운 바위에 조용히 걸터앉아 지난 몇 년 동안 뚱뚱하고 미련한 바보 행세를 하며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숱하게 많고 외로웠던 유배지에서의 캄캄한 밤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가족들의 배신, 그리고 목숨을 노리던 악당들의 무서운 횡포까지 그 모든 시련들은 마치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운 명검으로 벼려내기 위해 하늘이 내린 뜨거운 화덕이자 거친 숫돌과도 같은 훌륭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위장의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지혜로운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섰으며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품은 화려한 비단옷보다 더욱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들리더니 어느새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예전의 정정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되찾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못에
달빛을 함께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척박하고 차가운 북쪽 땅에서 진작에 원통한 뼈를 묻었을 것이니 너는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목숨을 구하고 우리 가문을 새롭게 창조해낸 하늘이 내린 은인이자 위대한 영웅이다라며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께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상단의 소중한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기에 제가 감히 그 거대한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었을 뿐이라며 모든 공을 다정하게 돌렸습니다. 영감은 며느리의 겸손한 대답에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너의 그 넓은 마음씨는 진정 바다를 품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니 앞으로 이 상단을 이끌고 조선의 백성들을 두루 살찌우는 참된 거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며 굳건한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흉터로 남아 그들의 앞날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뚫고 찬란한 햇살을 맞이한 이 위대한 가족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한양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는 위대하고 따뜻한 전설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잔치가 모두 끝나고 찾아온 손님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자 왁자지껄하던 커다란 기와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 좋고 편안한 정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고 마당을 밝히던 수많은 청사초롱들도 하나둘씩 그 빛을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식솔들은 모두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고 며느리는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조용히 오늘 밤의 고요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 넓고 아늑한 집이 다시는 억울한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뚱뚱하고 볼품없다는 세상의 잣대 따위는 그녀의 거대한 영혼과 압도적인 지혜 앞에서 한낱 덧없는 먼지처럼 흩어졌고 그녀는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고요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매일 밤 복수의 장부를 쓰며 밤을 지새웠던 긴장되고 불안했던 시간들과 비교하면 지금 대청마루에서 느끼는 이 평온한 고요함은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더없이 달콤하고 평화로우며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 손으로 차가운 우물물을 간고 무거운 집신을 엮으며 모았던 그 작고 초라했던 엽전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산이 되었음을 상기하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내와 지혜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일구어낸 그녀의 위대한 복수는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함께 번영하는 참된 복수였기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치의 그늘이나 후회도 없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사랑채로 걸어가 시아버지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지 문 밖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았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에 마침내 완전한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의 굽었던 등이 펴지고 얼굴에 맺혀있던 서러운 주름들이 활짝 펴진 채 편안하게 꿈결을 거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이유이자 최고의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도 지금 이 순간 며느리가 느끼는 가족의 따뜻한 온기와 일상의 평화로운 행복 앞에서는 빛을 잃을 만큼 그녀는 완벽하게 만족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밤의 깊은 정막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은 밤새도록 커다란 기와집의 지붕 위를 환하게 비추며 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여장부의 아름다운 승리를 조용히 축복해 주었고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은
마치 그녀의 찬란한 앞날을 상징하듯 반짝였습니다. 가을밤의 시원한 바람이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부드럽게 흔들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깊은 잠에 빠진 식솔들의 머리맡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안한 꿈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진실과 정의가 제자리를 찾은 이 거대한 기와집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악당의 그림자나 절망의 찬바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따뜻한 보호막이 견고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자신의 따뜻한 안방으로 돌아가 잘 정돈된 폭신한 비단 이불 위에 무거운 몸을 뉘었고,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긴장감이 사르르 녹아내리며 밀려오는 기분 좋은 피로감에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북쪽의 그 차갑고 척박했던 유배지 마을로 돌아가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땅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희망차고 따뜻한 낙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한 의지와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풍경 속에서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지난날의 모든 고단했던 기억들을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강물 속으로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진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막내 며느리의 이 길고도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는지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편견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낸 그녀의 삶은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든든하고 따뜻한 등대와도 같습니다. 비록 이야기는 여기서 아름답게 끝을 맺지만, 그녀가 조선의 상권에 불어넣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숨결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지며 위대한 거상의 전설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밤이 가장 깊어진 시간, 풀벌레 소리마저 잦아들고 온 세상이 완벽한 고요함의 품에 안긴 듯 고즈넉한 평화가 기와집 전체를 소미불처럼 따뜻하게 덮어주며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차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고르던 며느리는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부드러운 달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길고 험난했던 폭풍우가 마침내 완전히 물러갔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자세로 몸을 뒤척이며 듣는 이들의 지친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듯한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밤 공기를 향해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한마디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린 바람은 완전히 멈추고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붕 아래에는 오직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 남았으니 며느리는 잠결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나간 험난했던 어둠의 시간들은 모두 아름다운 별빛이 되어 우리의 밤을 지켜주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 아무런 걱정도 두지 마시고 이 포근하고 자비로운 달빛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지요. 그녀의 넉넉하고 다정한 숨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기와집 마당을 넘어 온 세상으로 잔잔하게 흩어졌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평안한 안식이 찾아오며 고단했던 하루가 참으로 아름답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